안녕하십니까.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공부하다 보면 문학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에게는 이 작품이 품고 있는 동양, 즉 아시아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6번의 강의에서는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 2권의 앞에 쓴 레무스 백작에게 바치는 헌사를 통해서 자신이 만났다고 기록한 중국 황제와 그가 보낸 사절단, 그리고 그 사절단이 가져온 황제의 서신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것이 작가가 꾸민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여러 자료를 근거로 다뤄봤습니다. 특히 사절단원 중 몇 명이 스페인 세비야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꼬리아 데 리오에 남았고, 이후 합본이라는 성의 기원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 중 조선인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그간 찾아낸 고문서 자료들과 추측을 통해서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키호테는 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은 성과물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새롭고 놀라운 또 다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연구를 통해 밝히게 되는 사실의 역사적인 가치는 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큰 것들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으로는 한국 기독교, 즉 천주교의 역사 기술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세대 교인으로 1784년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은 이승훈을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적어도 190년 이상 이 세례 사건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로크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루벤스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여러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죠. 루벤스가 그렸으며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의 게티 미술관에 있는 한복 입은 남자라는 그림 속 인물이 조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가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반면으로 입은 옷이 조선 옷이 아니며 그래서 그는 조선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본 연구를 통해서는 그가 조선인인지 조선인이라면 누구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스페인 땅을 처음 밟은 조선인, 즉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160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진해에 가면은 한반도를 처음 밟은 소구인으로 스페인 출신의 그리고 세스페데스 신부를 말하고 그에 대한 기념 조형물이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스페인 땅을 처음 밟은 조선인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 즉 천주교가 조선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수집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역사적 사실에 접근한 것은 맞지만, 아주 오래전의 사건들이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추측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연구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비센테 권이라는 조선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비센테 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선인은 로마 경중으로부터 1867년에 복자로 지정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그 공식적인 프로필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순교한 일본의 천주교 순교자 중의 하나죠. 예수의 자료를 보면은 1579년에 태어나서 1626년에 사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르투갈 출신의 프란시스코 파체코 신부 등 다른 예수회 사람들과 함께 나가사키 인근에서 화형되었는데요. 그는 조선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조선과 일본 간의 전쟁 중에 잡혀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살에 세례를 받았고 예수의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까테키스타, 즉 교리 강론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는 조선의 선교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태리 출신의 후안 바우티스타 솔라라는 신부와 프란시스코 파체코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들과 함께 선교하며 돕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조선 천주교 대표라는 자격을 부여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1612년 조선 선교를 위해서 일본을 떠나서 베이징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북쪽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가는 계획은 실패했다고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들이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고 1620년 일본에 다시 돌아와서 활동하다가 붙잡혀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른 신부들과 함께 처형되었던 것이죠. 이상은 비센테 권에 대한 예수회의 공식 자료를 정리해 본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우리 관심을 끄는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그 신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가 전쟁 중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왔다고 했고 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자료를 보면 그를 구체적으로 조선 왕의 신하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조선 장군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중에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인들로는 전쟁포로는 물론이고 도공을 비롯한 각종 기술자들이 있을 것이고 소년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군은 장군의 아들을 인질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비센테 권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일 그가 장군의 아들이었다면 임진왜란 때 조선 장군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로 권율 장군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권율 장군과 이 인물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권씨 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장군이거나 또는 고위 신하의 아들이 될 수도 있겠죠. 비센테 권의 의의 설명 중에 흥미를 끄는 또 다른 내용은 바로 그가 13살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1579년이라는 그의 출생 연도가 정확하다면 그가 만 13살이 되는 시점을 계산하면 1592년쯤 될 것 같습니다. 출생 연도와 그의 나이가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면 대략 1592년에서 1594년 사이라고 넓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연대에 따라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13살 때가 1592년이든 93년 또는 94년이든 이 기간은 대략 그가 조선에 있었을 시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는 조선 땅에서 세례를 받은 첫 번째 또는 초기 조선인 세례 교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례를 조선 땅에서 받았으니까 그 의미는 더욱 큰 것이고요. 본 강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승훈이 1784년 베이징에서 세례를 받아서 조선인, 즉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세례교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스페인 출신으로 1593년 12월 27일에 조선에 와서 약 1년간 머물렀다고 하는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 이야기를 다룰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비센테 권에 대한 우의 설명 중 관심을 끄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예수의 교육을 받은 후 카테키스타, 즉 교리 강론자의 자격을 부여받았고 일본 내의 조선인은 물론 조선의 선교에 투입됐다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서 그가 베이징까지 간 것과 이후 한반도의 북쪽을 통해서 조선에 재입국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 서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는 베이징에 가기 전 일본에 있는 예수의 본부를 통해서 조선 천주교의 대표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1612년 일본을 떠나 베이징으로 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조선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기록과 함께 그는 1620년 일본에 다시 돌아와서 1626년 순교하게 된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만은 이름으로서 1612년부터 1620년 사이에 있었던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가 조선 천주교의 자격, 천주교의 대표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과 조선 선교를 위해서 일본을 떠나서 베이징으로 갔다는 점 등은 그에게 비어있는 약 8년간의 공백기를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조선인으로 일본의 순교자가 되었고 복자로 임명된 비센테 권이라는 조선인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정리해보고 그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